저번에는 더민주당과 추미애 대표 그리고 우상호 전 대표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는데, 오늘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 좀 하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세운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적대적 공생하는 상황 속에서 그를 깨뜨리며 새로운 민주질서를 세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총선에서 모두 예상을 뒤덮고 새누리당을 패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3당론은 총선까지입니다. 총선 후에 안 의원은 여전히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을 비난하는 삼지대론을 설파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그야말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을 똑같이 비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야당인 더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공평한 것 같지만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고 더민주당을 계속 견제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10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까지 안 의원의 행보는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야당이보다는 여당이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3당 전략 때문에 사드 배치에 있어서 당론을 채택하고 탄핵을 가장 먼저 당론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답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취할 방향은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3당론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연일 비박과 또는 비문과 연합해서 제3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국민의당을 놓고 양념을 쳤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정권교체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부응하기보다는 총선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돼가지고 제3당론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철수 대표는 정말 대권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이제는 친박을 향해서 명확하게 비판하고 야당의 정권교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서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한 10대 명 됩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대권을 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3당론 이제 졌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친박을 괴멸시키는 강력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과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지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는 구정치인의 상징입니다. 동교동교에 있었고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안철수 의원이 세운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새정치를 표방하는 안 의원과 박지원의 원내대표의 결합은 국회에서 시너지를 낸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일반을 향해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졌습니다. 왜냐?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구정치에 의해서 가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함으로 이 탄핵 표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적어도 국회에 있어서는 탁월함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탄핵 국면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국민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국회에서 비박들을 향해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 그런 속에서 국회를 장악하는 것이 이 탄핵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12월 2일 탄핵소추안을 소결하지 않고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도 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 12월 3일 한 230만이 되는 국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탄핵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카드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비박이 돌아섰을 때 박지원 대표가 했던 모든 지금까지 국회 전략은 그야말로 무력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거를 뒤집은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가 형사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국민의 여러 같은 열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대표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그가 그야말로 제3당으로서 새누리당이나 그리고 이 더민주당 사이에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것을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정권교체를 받는 국민들의 여망에 맞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또 국민의당 차기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것이 낫지 이제 국민의당 당대표로 또 나오게 되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새정치는 죽어지고 구정치가 결국은 자리 잡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총선에서 승리했던 제3당 그래서 여소야대를 만났던 그런 엄청난 공헌이 대선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위기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대선에서 만약에 더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물론 안철수 대표나 박지원 대표의 국민의당이 다시 활로를 찾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새 정치를 표명해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루고 그것도 국민의당이 원한다면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 당대표에 나오지 말고 차라리 원내대표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선거대책본부장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국민의당 당대표가 뽑아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3당을 만듦으로 여소야대를 확고하게 만들면 앞으로 4년은 적어도 국회 권력에 관한 야당이 잡은 것은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확실한 정권교체를 국민들이 각인시키는 실패함으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고 구정치의 대표라는 박지원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게 되면 대선에 관한 한 이제 국민의당은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